매주 목요일 톡 쏘는 정치 평론 이슈 삼합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김필성, 신유진 두 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우리 공식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떤 이슈 가장 눈여겨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이른바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그거 주말 동안 뭐 난리였는데요. 네, 뭐 여러 이슈가 있었고요. 네.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얘기들 제가 보기에 좀 얘기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무슨 뭐 황제 조사다 뭐 이런 비판들이나 좀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내용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그 조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를 하고 뭐 이런 것들 보안을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비공개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노력을 어떻게 기울였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맞죠, 휴대폰까지 뭐 했다고 하는 걸 봐서는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분위기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알리고 싶었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이게 거의 직후에 공개가 됐거든요. 하루 정도 내내 네. 공개가 됐다는 채널에 거. 단독으로 나왔어요. 예, 채널에 단독이 나오고 계속 뭐 이런저런 얘기가 보도가 나오고. 되고 있죠. 네. 네. 이게 보도가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어디서 정보가 샜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정보가 샌 건지, 근데 사실 대통령실 차원에서 경호실이 개입을 한 것처럼 보인다고 네. 하는, 뭐 정황상 그렇게 된 건데, 경호실이 개입을 해서 정보를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하루 만에 메이저 언론에서 언론 보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검찰 내에서 뭔가 이제 누수 현상 같은 게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불만한 이거 휴대폰 뺏겼다 이게 기분 나빴던 분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뭐 사실 기분 출장 조사 받으러 뭐 출장 단순히 조사하러 기분 가서. 나쁜 예. 것 때문은 아닐 거고요. 예. 지금이 돌아가고 하는 것 있는 아. 것들이 검찰과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제 그립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대통령실이나 그러네요. 이쪽에서의 검찰에 대한 그립감이 좀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실제로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네요. 휴대전화를 뺏겼다. 그리고 신분증까지. 예, 신분증 네. 뺏기고 만약 보도되면 조사 안 받겠다. 이게 바로 보도가 된 거거든요. 사실은 검찰 이제 입장이. 이게 지금 야. 이런 게 보도될 경우 황제조사 논란 이런 식의 논란이 이뤄질 거라는 것은 뻔한 충분히 건데요. 예상 가능한 일이었는데 예. 이게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을 못 막아낸 거라서 그래서 이게 제가 봐서는 좀 뭐 내부적으로 검찰 내에서도 이게 좀 균열이 발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자, 신유진 변호사님은요? 네, 저는 이 조사를 네. 그런데 왜 이 시점에 했는가 여기에 좀 주목을 해봤어요. 김건희 여사 조사 두 분 네. 말씀 주셨는데 좀 다른 네.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다. 이 왜 시기? 이렇게 조사를 했지? 네. 왜냐면 그동안에는 4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맞습니다. 한 달 전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나 수사 지휘권을 회복해 달라 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왜 그럼 조사를 이 시기에 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대통령실에서 이거는 김건희 최은순 모녀는 투자자로서 쩐주로서 들어간 거지 뭐 같이 가담한 게 아니지 않냐 무죄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예. 지난 5월에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네. 이 쩐주 손모 씨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이 되면서 아하. 이 쩐주도 방조죄로 예. 방조죄로 처벌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공소장이 변경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공소장 변경이 뭐 검찰이 기대 좋게 한 건 아니고 네. 사실은 이 손모 씨에 대해서는 1심에서 이 가담 같이 공모했다라고 공범으로 기소를 했던 사건인데 네. 1심 판결문에서는 이 손모 씨는 가담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가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무죄 판결을 내려주면서 그런데 이 주가 조작에 대해서 인지할 수는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요. 예. 그래서 검찰이 무죄 판결을 받으니까 거기다 대고 인지까지는 인정하시면서요. 그럼 방조는 안 됩니까? 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방조가 된다고 할 거면은 공소장 변경을 하시던가 좀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법원에서요? 법원에서 예. 명확하게 해달라고 예.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이제 네. 공소장 변경을 하는데 그거를 승인해준 사람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호 아하. 1호 승인이다. 예. 5월 13일에 임명됐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5월 16일에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이 제출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창수 지검장이 1호 승인이다라는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주가 여기서 만약에 방조죄로 처벌이 받으면은 네. 더 이상 무죄라는 논리는 이미 깨진 안 거잖아요. 될 것이니까. 그런데 이 항소심 판결은 9월 12일에 납니다. 곧 납니다. 네, 예. 9월 10일에 나는데 이 전에 이거를 털지 않으면은 이걸 뭉개고 갈 수가 없다. 네. 뭉개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조사는 해야겠는데 내가 조사받는 사실은 알리지 마라. 내가 조사받는 사실을 알리지 마라. 네, 이순신 이념이죠. 네, 정신으로 이순신 정신으로 출장 조사를 서비스를 검찰이 가서 한 거죠. 두 분이 이제 법조인이다 보니까 법적인 측면들을 이제 다뤄주셨는데 이게 그렇게 될까? 뭐 저도 그래 변호사 하지만 만약에 제가 원하는 장소에 조사를 받게 할 수만 있다면 저는 모든 사건을 제가 끌어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래요. 스타벅스 같은 조사 받으면 좋겠어요. 편안하게. 그러니까 네. 뭐 어쨌든 중요 요인이니까. 그렇죠. 중요 요인이니까 경호상 이런 문제로 뭐 부득이한 사유로 할 수는 있을지는 네.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할 만한 상황이었는가가 네. 사실 문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뭐 검찰이나 뭐 수사기관이 포토라인에 세워서 막 그런 식으로 망신 주는 네. 이런 것 자체에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웠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비공개 소환까지 할 수 있는데 음. 이게 지금 저기 검찰청 다 가보셨겠지만 네. 여기 서울지검 같은 경우는 그 엄청 보안이 철저하거든요. 들어가는 게 더 힘들어요. 네,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경우도 많고요. 뭐 예. 층마다 다 분리돼 있고 다 이 출입증이 있어야 예, 들어갈 수 있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뭐 토요일 날 부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오프니까 사람들이 드나드는 때도 아니고 그거를 굳이 다른 데 가서 그런 식으로 조사를 받게 하면서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을 검사 보고 반납하라고 하는 이게 반대로 변호사나 이쪽 보고 뭐 컴퓨터 쓰지 마세요 이런 경우들은 제가 많이 봤어도 네. 지금 뭐 이걸 내가 갖고 뭐 이상한 짓 하는 거나 문제하는 것도 아닌데 왜 검사한테요? 못하냐 검사한테 그래서 제가 검사하고 싸운 적도 있는데 네. 검사 보고 이걸 신분증까지 반납하라고 했다 확인하라고 했다 이거는 진짜 좀 이해하기 좀 어렵죠. 근데 이 사건은 어차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깔끔하게 특혜, 성역 없었어야 되는데 자신이 사과드린다. 네. 원칙대로 하지 못했고 특혜, 성역 인정한 거 아닙니까? 이원석 총장이 직접 얘기한 모든 거니까. 것이 자신의 책임이다라고 네. 했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어디까지나 엄연히 이게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아니 특혜, 성역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특혜고 성역이다라고 밝힐 수 있는 기백은 과연 있었는가? 네.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이게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더 해보고요. 네. 자, 하나하나씩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당대표가 됐습니다. 62.8% 득표율을 얻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계속 한동훈 어대한 뭐 이제 대표라고 이제 부르는 게 맞겠죠. 네, 한동훈 대표죠. 예. 한동훈 대표가 계속 지지율이 높았고요. 되는 것은 뭐 거의 사실 기정사실에 가까웠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다만 저는 이게 이제 뭐 많은 분석들이 대통령실과의 이제 그 반목 또는 이제 충돌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느낌이에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게 뭐 최근에 와서 그런 모습을 보였을지 몰라도 이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그 대표에 도전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도록 만들어준 건 대통령실이거든요. 아, 그러네요. 예,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필요한 뭐 이미지 메이킹이나 지원 이런 것들이 언론에서 전폭적으로 있었고 언론에서 전폭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찬가지로 대통령실에서 사실은 도와준 것이기 네. 밀어준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 그 큰 틀에서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네. 결선 투표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분석, 뭐 예측도 있었는데 결국은 1, 2위 표차가 막 압도적으로 많이 났습니다. 친윤의 어떤 지지를 받았던 뭐 원희룡, 뭐 나경원 이 사람들은 좀 많이 밀려 있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네. 낮고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없다. 상황에서 네. 사실 김건희 여사 문자 저 정도인가? 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전당대회 때 보면은 야 너는 이분들도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뭐 시험을 합격하고 판사도 하고 검사도 했던 네.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지금까지 주장했던 논리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라고 생각했던 의문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저는 깔끔하게 해소됐거든요. 네.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대통령과 소통했던 거 그 당무 개입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네. 당무 개입은 탄핵 사유입니까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나경원 후보도 당시에 한동훈 후보에게 막 이 탄핵 사유를 쌓고 있는 것은 한동훈 후보다라면서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 뭐 그만두라고 했네 마네 이거를 다 밝히고 대통령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 본인들도 인정하고 있다. 이거를 이제 다 폭로를 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사유가 넘치는 상황에서 어떻게 당원들이 찐윤들에게 투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변화 때문에 당원들의 선택을 한 거로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전당대회 마치고 대통령실에서 삼겹살 쌈밥인가요? 쌈밥 모듬쌈. 돼지갈비 이런 걸로 만찬을 했는데 만찬하는 과정에서 낙선자들도 와가지고 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 돼지갈비를 이렇게 뭐 회사도 아니고 이렇게 먹는 것도 좀 그렇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은 맛있다고 먹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네. 대통령께서 이제 음식을 직접 하시고 예, 예. 같이 나눠 먹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시는 분이고 네. 그 자체의 의미를 두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네. 아시겠지만 뭐 얼마 전에 국정 회고에 대한 내용을 이제 책을 네. 출간을 내시면서 요리하는 내용으로 내셨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의 의미를 두셨을 가능성도 좀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그것만 있었겠냐, 사실 뭐 다른 것도 있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한다면 네. 어쨌든 지금 현 입장에서 지금 강하게 이제 대통령실과 부딪힌 한동훈 대표가 지금 대표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낙선자들 상당 부분은 한동훈 대표가 맞서면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 쪽이 좀 기울었던 분이고 특히 원희룡 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사람처럼 인식도 되긴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현재 이루어진 당 대표부하고 대통령실 사이에 뭐 이게 견해를 좀 좁히고 네. 뭐 같이 좀 이제 협의하는, 그러니까 충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게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좀 급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용산이? 뭐 그렇지 않을까요? 게다가 낙선자들까지 다 불렀다라는 거는 사실 너 지금 당대표지만 조심해라. 아하. 조심해라라는 예. 경고성의 그런 분위기도 없진 않다. 네. 그리고 뭐 지금까지 그 전에도 이제 총선 끝나고 불렀는데 안 왔지 않습니까? 네.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오지 않고 원외에서 사실 뭐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다 만나면서도 대통령이 불렀을 때는 안 갔어요. 그런 모습 이제 다시 연출되지 않도록 낙선자들까지 다 부르면서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면서 이제 계속 지켜볼 것이다. 라고 그렇다면 이 한동훈, 윤석열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대통령 계속 쭉 좋게 갈 수 있습니까? 긴장 관계죠. 긴장 긴장 관계지만 예. 서로 같이 했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지, 한동지 아닙니까? 네. 동지이기 때문에 서로 한 배를 탔던 그 시절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는 네. 서로 함구하는 걸로 아하. 서로 이제 눈짓 교환을 하지 않았을까. 할 것이다. 네. 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지금 첫 공식 일정이 시작되긴 했는데 어제부터 자, 법사위에서 한동훈 특검법 또 김건희 특검법 이것을 상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지금 정해진 일정대로 가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신임 대표부가 출범하자마자 네. 아주 크리티컬한 것들이 올라간 거잖아요. 네. 지금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뭐 적절하냐, 좀 이제 여유를 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여유를 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 게 더 맞고 그동안 계속 국회나 이쪽에서의 갈등이 지금 증폭돼서 심화돼서 왔던 상황이고 네. 특히 지금 말씀하셨던 한동훈 특검법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그 대통령실과 그 한동훈 대표 사이에 서로 상대방 목줄을 쥐고 있는 것과 가깝다고 볼 수가 예. 있죠. 그러니까 한동훈 특검법 같은 경우는 한동훈한테 치명적일 수 있는 것이고 반면에 김건희 특검법,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정권을 흔들 수 있는 특검법이기 때문에 네. 서로 이거를 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거를 주도할 수 있는 이제 힘을 가진 게 된 거고요.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양쪽 다 어느 한쪽에 이제 기울어가지고 한쪽이 확 움직이면 그럼 내가 다른 쪽에서 예를 들어 뭐 한동훈 특검법은 거부권 행사 안 하고 관련 뭐 그거는 거부권 행사를 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라서 그렇죠. 지금 예. 그 여당 대표부 여당 지금 신임 지도부와 대통령실 사이에 지금 일종의
지금부터 이제 그 실현이라고 해야 되나? 테스트에 놓인 상태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흘러갈지는 그걸 좀 기준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당대표 된 날 바로 특검법을 딱 넣어버렸거든요. 뭔가 좀 불편한 거 아니냐. 이 얘기는 전당대회 때 이미 아. 한 번 더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전당대회 때 나왔던 댓글팀, 네. 팀 한동훈, 네. 댓글팀의 그 진상에 대해서 아하. 장해찬 후보가, 아니 장해찬 전 최고가 전 최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도저히 왜 나를 고소하지 않느냐. 고소왕 한동훈 들어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까지 네. 조롱을 했단 말이에요. 네. 못 참는 분이거든요. 참아냈습니다. 이 한동훈 특검법 참아내십니다. 네, 참아낼 참아낼 뿐이에요. 참아낼 네. 사람이다. 아무리 조롱을 해도 왜냐하면 장해찬 전 최고에게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최상병 특검법은 재표결이 지금 될 그런 상황이고 또 방송 사법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인데 특히 최상병 특검법 그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전에 제3자 추천 특검법도 제안한 바가 있잖아요.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될까요? 최상병 특검법이 사실 지금 제일 핵심 쟁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이제 여론도 안 좋고 이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뭐 본인의 정치적 입지, 그다음에 네. 뭐 여론 안전 여론에 대한 돌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했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상병 특별법을 어떤 식으로든 진행이 되면 정권에 치명적일 수 있단 말입니다. 정권이 이제 위기에 쌓일 수 있고 여러 지금 특검법에 얘기가 되고 있고 좀 전에 뭐 탄핵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탄핵 사유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문제가 된다면 가장 직결될 수 있는 게 최상병 특검법이기 네. 때문에 정권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전처럼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이거나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기존처럼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당에 갈등이 생길 수 있을까요? 네. 특히 대통령실하고 한동훈 당대표 이 갈등 부분 이게 그래서 재결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당장 뭐 재해결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도 네. 제3자 특검법이라는 다른 걸로 시선을 돌리고 시간을 끌겠다라고 장동혁 최고위원이 지금 최고위원이 됐죠. 네. 장동혁 최고가 한동훈 이제 대표가 제3자 특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이거는 시간 끌기용이다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시간 끌기로 발목 잡아두고 우리가 민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시간 끌기용으로 충분히 활용하고 절대 호락호락하게 뭐 제3자 특검법 자신이 했던 말이라고 지키고 그럴 사람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모두의 김건희 여사 특혜조사, 특별조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 조사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 조사 관련해서 대검하고 서울중앙지검이 계속적으로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검사들을 악의로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수사팀이 뭐 부부장 검사인가요? 사표를 내기도 하고 또 반려하기도 하고 여러 지금 불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팀이 왜 불만을 가집니까 이거를? 수사팀이 사실은 뭐 자기들 감찰한다는 이유 때문에 아.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예. 보기에 매우 적절하지 않죠. 그렇죠. 예, 지금 그 황제 수사 논란은 언론에서나 심지어 이제 보수 언론 쪽에서도 이제 예. 부정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 하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사팀이 왜 그렇게 했는지 지금 대검찰에서 감찰하겠다는 것이 네. 무리한 얘기처럼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표를 던지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것, 네. 뭐 이거를 무슨 뭐 수사를 해라 마라 방향을 지금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과정에서 특혜를 줬는지 여부에 하겠다는 것도 수사방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국민의 눈높이나 건 맞지는 않고요.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명하복이 명확한 검찰 조직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는 수사팀이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사팀은 검찰총장 밑에 있는 거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검찰총장이 제일 위에 있잖아요. 네. 서울중앙지검장이 있고요. 거기 차장검사, 부장검사, 이 사람 부부장 검사잖아요. 자기 제일 위에는 검찰총장이에요. 중간 단계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있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기싸움 같기도 하고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까? 뭐 검찰총장이 스스로 패싱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뭐 정확하게 수사가 될 수가 있겠나라고 네. 이야기까지 했는데 검찰총장이 사실은 기싸움을 할 기가 없어요. 아, 기가 없습니다. 기가 없다. 네. 왜냐면 이게 감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감찰 지시가 아닙니다. 아. 지시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해요. 네. 이거는 어디까지나
진상 파악이다. 이건 사람에 대한 감찰이 아니고 사건에 대한 조사다. 본인이 그걸 이제 애둘러 표현하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본인이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사표를 내면서 뭐 이거 수사를 어렵게 했는데 아니 이 김경목 이 부부장 검사는 네. 디올백 수사만 담당했단 말이에요. 디올백 수사만 담당했는데 그거를 1년 4개월 동안 끌다가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무슨 수사가 그렇게 어려운 수사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관계자도 없고 그렇죠. 기록도 뭐 살펴볼 네. 것도 크지가 않다고 증거 보여지는데 사진도 영상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그 디올백도 받지도 못했어요. 네. 그럼 자기가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야 되는데 뭐 수사하기 힘든데 이렇게까지 한다라고 반발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런데 오히려 검찰총장이 설득하고 출근해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출근하기 싫은데 그랬는데 네. 다시 출근을 하고 검찰총장이 요청. 예. 그러니까 기싸움이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검찰총장이 끌려가는 모습이다. 그리고 검찰총장 뭐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리고 뭐 싸울 수나 있나 네. 기백이나 있나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기싸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검찰총장이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다. 검찰총장은 지금 처음에 첫날은 뭐 좀 화가 잔뜩 나 있던데 그리고 우리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과하겠다 뭐 법 앞에 평등 뭐 법불악인가요 뭐 저 처음 들어보는 사자성어인데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던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 같으면 사퇴를 할 것 같은데 또 사퇴도 안 했어요 또.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총장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럴 만한 인물은 아니고요. 애초에 그랬으면은 이 정권의 총장으로 되지도 못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예. 다 같은 분들이에요. 같은 부류다. 부류다. 같은 분들인데 네. 이제 이분이 어쨌든 이분도 평생 검사하신 분이니까 네. 자기가 생각하는 어쨌든 기본적인 검사의 스탠다드나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거에 비추어 봤을 때도 너무하니까. 이건 너무하니까. 너무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총장한테 그렇게 들이받는 거는 사실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 그렇죠. 지시에 대해서 그렇게 대놓고 무시하고 자기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도 안 올라오고 무슨 수사에 대해서 직접 개입하는 것도 아닌데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자기 입장에선 검찰총장으로서의 상식적인 반응을 한 건데 여기 지금 이렇게 하니까 본인의 위치 그다음에 뭐 이렇게 검찰의 지금 뭐 분위기 네. 그다음에 저들이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이유가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신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검찰총장은 그러면 계속 쭉 가는 겁니까? 9월 달까지? 글쎄요, 이 검찰총장이 국어를 잘했던 것 같아요. 국어를요? 네, 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주제 파악이 빠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어떤 그거를 잘 파악하고 있지 않나. 네. 그래서 뭐 지금 솔직히 사표를 낸다 한들 뭐 예. 기백이 있습니까? 그게 사표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닙니다라고 내는 거예요. 네. 이거 이러고 있는데 뭐 네. 사표를 낸다 한들 뭐가 영향이 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거 그래도 이렇게 이런 어떤 굴욕을 참아가면서 뭔가 그래도 하나 큰 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원석 총장이 그런 또 분석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그렇게 보진 않습니까? 사실 국회에서 네. 이 수사의 중립성이 네. 훼손되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불렀어요. 참석을 했었으면 불렀어요. 예. 그렇지만 지금 내가 출석하면 오히려 수사의 중립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이런 얘기 할 정도면 그렇죠. 국회에 나와가지고 그렇죠. 상임위 법사위 상임위에서 이 얘기를 다 한다면 오히려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어떤 기회를 본인이 스스로 버린 거잖아요. 뭐 그런 걸 원하시는 스타일은 아닐 것 같고요. 뭐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대체? 이제 이런 식의 스탠스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신 분이 애초부터였죠. 애초부터 그런 분인데 예. 그러니까 무슨 자기 강단이나 또는 예. 자기 소신을 통해서 이렇게 만약 그런 분이 있었어 그런 스타일의 검사였으면 저는 현 상황에서 검찰총장까지 가기도 어려우셨을 것 네. 같고요.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상식과 어쨌든 자기가 평생 검사하면서 했던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분이 반응을 보였던 건데 그 정도 상식이야. 저는 그 정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일전에 검사 4명인가 탄핵됐다고 그 난리를 쳤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는 그 난리를 치더만요. 제가 봤을 때는 오직 국민들께 보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가 아니라 검찰 내부에 나는 검찰총장이었어라는 거를 각인시켜줄 만한 네. 그런 이야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배들이 지금 와서 아무도 따르지 않으니까 이제 어리둥절한 거죠. 네. 검찰하고 대통령실만 쳐다보고 있었다. 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네요. 예, 뭐 애초에 저는 처음부터 네, 끝까지.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그런
좀 돌발적인 모습을 보인 거지 전반적인 기조는 그냥 유지했던 분이라고 봐야 돼. 더 이상 바뀔 게 없다. 아니 뭘 9월 달까지 쭉 그냥 그래 있다 가는 뭐 거다. 어차피 일찍 몇 달 먼저 나간다고 달라질 것도 없고요. 그냥 채우실 생각이실 것 채울 같아요. 것 같다. 알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저라면 그만뒀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필성,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